안녕하세요. 코딩 교육 부모 기초 과정, 우리 아이 코딩 교육 어떻게 할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코딩 교육의 이해를 오늘은 좀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강사 소개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몇몇 대학교에서 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공 쪽 관련돼서 외부에서는 그 산업용 제어기들을 좀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작 경험도 있고 가르치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대안학교에서 스크래치와 그 아두이노 강의를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그 비영리로 그 무료 공개 강의를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굳이 딴 거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훌륭한 강사를 만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딩 교육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세간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자, 이 코딩 교육이라는 이 코딩 교육이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말인지 우선 그걸 좀 잠깐 짚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코딩 교육 혹은 그 정부 쪽에서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코딩 교육 혹은 소프트웨어라는 말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CS를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 쭉 보면은 약자로 CS 교육, CS 에듀케이션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코딩 혹은 소프트웨어하고는 약간 좀 방향이 다릅니다. 좀 폭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우선 미국 같은 경우 코드다 노알지가 비영리 단체로 코딩 교육을 전담을 하고 있죠. 지금 저는 이제 코딩 교육이라는 말을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그 말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문구를 보면 이렇습니다. Every student in every school.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should have. 영어 공부하셨던 분을 기억하시죠? should have 그러면 뭐죠? 뭐뭐 해야만 한다. 약간은 강제적인 게 이제 들어가죠. 명령이죠. 너는 뭐뭐 해야 돼. 너는 가져야만 해. 그 아이들은 가져야만 해. should have 가져야만 해. 무엇을? The opportunity.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To learn computer science.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배워야 된다. 이게 아니라 배울 수 있는 기회. 배울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모든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이게 코드다 노알지, 미국의 코딩 교육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소프트웨어나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국도 보면은 어떻죠? 코드.org가 미국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은요, 영국은 코드 클럽이 있습니다. 코드 클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즈베리파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비영리 코딩 단체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라는 말보다는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Our aim is to inspire the next generation to get excited about computer science and digital making.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그리고 디지털 메이킹에 대해서 다음 세대들이 인스파이어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에임, 목표다. 다음 세대들이 컴퓨터 사이언스와 디지털 메이킹에 대해서 흥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물론 이 컴퓨터 사이언스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과연 코딩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에처르 네이크스트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컴퓨터란 천문학에서 망원경 이상의 것은 아니다. 자, 천문학에서 망원경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남는 게 없긴 하죠. 천문학에서 망원경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긴 한데, 근데 과연 망원경만 있으면 다 되느냐? 망원경만 가지고 보기만 하고 그걸 만들 수만 있으면은 모든 천문학에 관련된 것들이 다 되느냐? 그건 아니죠. 사실 필요한 건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저 멀리 은하계 저 밖에 있는 어떤 빛을 발견을 하고 그 빛의 어떤 파장들을 찾아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해석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천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망원경은 이러한 일들을 해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가 됩니다. 망원경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망원경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컴퓨터 과학에서 컴퓨터란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에처르 데이크스트라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쪽이거나 아니면 컴퓨터 공학 쪽으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마 이분을 아실 것 같아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죠.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고투문을 사용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이 프로그래머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세마포라는 걸 이제 처음 제시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OS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던 그런 영감을 모두에게 줬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죠. 이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 과학에서 컴퓨터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이걸 우리가 좀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컴퓨터 과학에서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 역시도 좋은 방법은 아닐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015년도, 사실 2014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 안에 의무 교육으로 집어넣겠다, 도입하겠다라는 걸 이때 처음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2018년도라는 그 숫자까지 정확하게 발표를 합니다. 2015년도에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위한 인재 양성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 2016년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을 또한 발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프트웨어에 주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이죠. 사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해서 좀 나이 어린, 굉장히 어린, 심지어 킨더가르튼 유치원생들부터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쪽으로 좀 지나치게 집중화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제가 좀 못마땅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집중한다. 이 말은 곧 컴퓨터 사이언스를 곧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일까요? 빅데이터가 소프트웨어일까요? 어떤 특별한 제어기를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제어 프로그램, 제어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각각의 분야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어떤 학문적인, 학술적인 성취를 만들어낸 하나의 과업인 거죠. 성과물인 거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는 조금 쉽게 말하자면 일종의 망치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망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톱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 드라이버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무를 자르고 이 나무들을 내가 생각했던 모양의 의자를 만든다든지 책상을 만든다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망치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 톱을 다루는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의자를 혹은 아주 멋있는 침대를 누가 봐도 정말 반할 만한 그런 멋진 인테리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톱으로 나무를 자를 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지나치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또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SI 쪽에 주력된 그런 소프트웨어 인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는 곧 소프트웨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회는 적어도 정부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실현 전략 이쪽으로 가는 것은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 철학의 부재. 지난 시간 강의를 보셨으면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 이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코딩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들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철학이 있을까요? 이 코딩 교육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나왔던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바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만 한다. 이게 끝이에요.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더 깊이 있는 철학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이유가 드러나지 않아서 모두가 다 이거 정말 해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미흡하죠. 철학이 없으면은요. 철학이 없다는 얘기는 방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저리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계속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준비는 미흡하고 교사는 부족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철학이 없으니까 교사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죠. 컨트롤 타워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해서 끌고 나가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미국과 영국은 민간이 주도합니다. 코드다 노알즈나 코드클럽 같은 곳에서 주도를 하죠. 물론 그곳을 지원하는 기관들, 마이크로소프트웨어, 페이스북, 구글, 삼성,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그 뒤에는 정부가 있겠죠. 한국은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지만은 정말 제대로 주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죠. 영국에 있는 코드클럽에 삼성이 지원을 해줍니다. 삼성은 2013년도에 국내에서 주니어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는 이런 코딩 교육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그 사이트를 만들고 여러 가지 책들을 만들고 보급을 하고 그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이듬해 2014년도 겨울이 되면서 가을이 지나가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거기서만 이 코딩 교육에 대해서 이 비영리 단체를 지원을 해주고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아니, 하는 척 하다가 그만뒀을까? 어쩌면 한국에서는 굳이 이걸 해봐야 삼성이라는 기업에 커다란 이익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자신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좀 지나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 아쉬워요. 미국과 영국은 컴퓨터 사이언스, CS 쪽을 주력으로 합니다. 좀 폭이 넓은 공부를 한다는 거죠.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코딩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는 없겠죠.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우리가 조금 주력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